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유성 교수입니다. 자, 평상시 여태까지 교수가 이 대학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주로 일반 화학하고 일반화학 실험, 그리고 교양 과목 중에 뭐 화학의 이해라든지, 요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환경과 인간, 뭐, 그 다음에, 야간 대학에서는 보통 기기 분석,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왔어요. 근데 요번 학기 때부터는 우리 생명화학공학과의 일반 생물학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 생물학을 그동안 강의하셨던 신흥숙 교수님 과목을 제가 이제 좀 물려받을 생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목이 총 두 과목이에요. 일반 생물학의 A반과 B반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그 중에서 한 개 반을 제가 일단 시범적으로 받아보도록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정유성 교수는 전공이 화학 중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생화학이라서 생물학적인 내용과 화학적인 내용 둘 다 어쨌든 강의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화학을 더 많이 붙잡고 있다 보니까 생물학 과목을 이제 처음 오픈을 우리 학교에서 딴 학교에서는 여러 번 했었는데 오픈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떨리고 마음도 새롭고 막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첫 강의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강의 소개 시간에 강의 소개를 하면서 엄청 강조했던 게 뭐였죠? 예, 교재 꼭 준비하라고 했던 말 했었죠. 교재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안 하신 분들, 큰일 났네. 이거 영상 보기 전에 진짜 준비해야 되는데. 교수는 진짜 그 강의할 때 기본적으로 책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PPT 화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영양가 없다는 얘기는 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단은 PPT 자료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업 들으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면 책에 그림과 사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림과 사진, 표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칠판에다 일일이 써서 강의를 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걸 다 그리거나 표를 막 쓰거나 뭐 이런 건 불가능해요. 필기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PPT에는 일단은 사진이나 그림 위주로만 좀 올려놨고 주요 설명이나 이러한 것들은 책을 보면서 교수가 설명을 하면서 플러스 책 어디에 밑줄을 쳐라. 책 어느 부분 중요하니까 이거는 외워둬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강의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책을 펼쳐놓고 책에 표시해 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책에 밑줄 치고 표시하는 건 표시하되 교수가 설명을 하게 되면 필요한 사항은 필기를 좀 하셔야 돼요. 네, 필기하셔야 됩니다. 예, 필기를 하시는 거는 필기 내용이 많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깨끗한 A4 용지나 노트 한 건 딱 갖다 놓고 메모하시면 됩니다. 메모라는 거는 막 줄줄줄 적는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걸 딱딱 포인트 위주대로 딱딱 이렇게 단어 위주로 주요 용어 위주로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고, 수업이 딱 이 영상 강의가 매번 끝날 때마다,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오늘 만약 이 3시간짜리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수업을 3시간짜리 쫙 듣고 나면, 메모한 내용, 필기한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책에다 필기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따로 종이에다 적거나 노트에다 적으셔야 되는데 이걸 적었으면 이거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페이지, 많을 때는 6, 7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사진 찍어서 그거를 JPG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압축 파일로 딱 하나로 압축을 해서 압축 파일 하나로 압축한 다음에 지금 이 클래스의 과제, 출석, 인정용, 출석 확인용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교수는 요즘 여러분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한테 매시간 과제를 교수들이 막 온라인으로 요구를 하죠. 그거 왜 그러냐면은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을 때 책도 준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친구도 있을지 몰라. 이 영상은 휴대폰으로 스마트하게 보고 있으면서 본인의 컴퓨터는 뭐가 켜져 있다? 롤이 켜져 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퍼스트 블러드 더블 킬, 트리플 킬, 쿼드라 킬, 마무리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야. 혼난다.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수업을 거의 안 듣는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수업을 제대로 듣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할 목적으로 그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그걸로 출석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는 게 학교의 방침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영상 시청 시간 100% 달성하고 출석 확인, 출석 인정용, 출석 확인용 과제 정상적으로 과제 칸에 이 클래스에 업로드하고 이 두 가지가 돼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수가 여러분들의 과제 부담을 줄이게 하려면 방법 딱 하나.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했던 내용 사진 찍어서 그거를 제출하면은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그 과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에다가 메모해 놓으면 안 되느냐, 책을 찍어서 보내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도 있어요. 깨끗한 책을 사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면 모를까. 선배 책을 빌려요, 중고책을 샀어요, 막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 낙서 다 되어 있고, 필기 다 되어 있고, 메모 다 되어 있는 책을 갖다가 마치 수업을 들은 것이냐,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검증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걸러낼 수가 없어서, 확실히 분명 교수가 얘기하지만, 책에다 낙서한 거 가지고는 필기육 절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A4 용지라도 이면지를 준비하셔서 메모하시면서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잠깐이라도 플레이 버튼, 정지 버튼 누르고 종이 좀 구해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지금 이 영상, 지금 일반 생물 수업이 시간표상으로 3시간짜리 수업이죠. 보통은 영상 강의는 찍는 교수도 되게 힘들고 듣는 학생들도 힘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1시간짜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강의를 할 거면은 뭐 25분 정도 이하로는 절대로 만들지 말고 그 25분 최소한 넘게끔 만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3시간짜리 분량을 올킬 그대로 풀로 다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3시간짜리 동영상이냐? 그러면 좀 끔찍하잖아.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50분이나 길면 1시간 단위로, 더 길면 1시간 10분 단위로 3번에 걸쳐서 하루 수업 영상이 3개가 올라올 수 있도록 교수가 동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라인 탭을 잘 보시게 되면은 1차 시에 동영상이 3개가 쭉 쫙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50분 내지 길 경우에 짧으면 50분, 길 때는 1시간 10분 정도 그 범위 안에서 영상을 3등분으로 끊어가지고 세 부분으로 끊어가지고 제작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3개를 다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3개 다 봐야 시청률 100% 되는 거야. 그날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절대 강의 퀄리티 떨어질 일 없어. 풀로 강의하면 여러분 뒤질 거야. 사실 오프라인 강의할 땐 내가 인간적으로 3시간짜리 수업이면 한 2시간 반 정도 하고 빨리 좀 끝내주거든? 그런데, 야, 요즘 최근 일주 동안 에브리타임 보니까 강의질이 떨어지니, 뭐가 어쩌니 막 말이 많더라고. 그래? 그러면 진퉁으로, 진심, 뭐지? 원펀맨 보면은 진심 펀치 때리잖아. 진심 펀치 때리듯이 아주 내가 그냥 풀로 꽉꽉 채워가지고 진짜 오바이트 날 정도로 아주 진퉁 강의, 찐 강의를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줄게요. 아주 그냥 180분이 어떻게 지옥으로 펼쳐지는지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찐하게 공부해 봐요. 진정한 아카데미의 세계, 학문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아요. 아시겠죠? 학문 말고 학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 책 한번 보세요. 이제 책 갖고 있는 친구들 잘 보시라고. 페이지 한 몇 페이지 정도 펼쳐보면 많이 펼칠 필요 없어. 14페이지 잠깐 보자. 14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4페이지를 보면은 위에 그림 있고 밑에 본문인데 이 책을 쓴 그 저자가 뭐 이상한 사람인지 잘 몰라도 그 책의 지면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페이지의 왼쪽, 오른쪽으로 그 공간을 나눠가지고 양분을 해서 막 본문을 적어놨어요. 마치 신문 기사 보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한 페이지의 본문을 잘 보면 왼쪽 라인과 오른쪽 라인을 이렇게 구별되어 있잖아. 그래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른쪽 라인을 오른쪽 단, 그 다음에 왼쪽 라인을 왼쪽 단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책의 몇 페이지에 오른쪽 단 위에서 11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밑줄 쳐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몇 페이지 왼쪽 단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거기에서부터 밑줄 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단, 오른쪽 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미리 소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PT요. 자료 주세요. 뭐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도 책 안 산 사람들이야. 왜 그러냐면은 책에 있는 그림만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본문 빼고. 본문에 글씨 나와 있는 거 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PPT는 책과 같이 이렇게 맞춰보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동영상을 틀어놓고 여러분들 볼 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 더럽게 많았으니까 그 더 말을 더럽게 많이 하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 1단원, 1단원에 저기 그 일부 생명체 특성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그 페이지예요. 자, 옆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쵸? 그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 그쪽 중세는 아니죠. 산업혁명 시기 때 아주 뭐라고나 할까 유명한 화가이자 인체 해부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뭐 일명 천재죠. 예, 이런 이 사람이 그려놓은 인체에 대한 어떻게 하는 스케치해놓은 그림이 있어요. 사람의 인체를 갖다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본 결과 해부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봤을 때 사람의 몸의 정중심이 배꼽이더라. 배꼽을 기준으로 팔다리를 아무리 휘둘러 봐도 원 형태를 정확히 벗어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인데 과거부터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는 것은 태초부터 시작이 되어 왔었어요. 옛날 선사시대 때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에도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어가서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온갖 신체적 변화를 다 겪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관심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제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연구했던 지식들을 잘 기록해 놓고 후대에 전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요 단원 서장, 첫 장에 나와 있는 배경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 그몇 페이지를 넘겨보냐면요. 2페이지, 3페이지. 2페이지라는 글자는 안 보여. 3페이지라는 글자는 보여.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원, 제1단원의 핵심 내용을 1번에서부터 13번까지 요약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1단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칠 필요 없고, 아, 이런 내용을 하는구나, 라고 일단은 명제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1번, 생명체는 비생명체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그 독특한 특징이 뭔지를 책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세히 썰을 풀어서요. 두 번째, 생명체는 생명활동, 성장과 생식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이용한다. 생명체의 다양성은 생명체가 생명활동의 도전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부터 나온다. 여기서 용어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생물학을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생물학 1이나 2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교수가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특히 또 교차 지원으로 문과생이 지금 이과생으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 일반 생물학을 들을까봐 우려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만 용어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기 거의 그 2번 내용에 보면 생명 활동, 성장, 생식 을 유지 뭐 이런 용어가 나오죠. 자, 먼저 생명 활동이란 게 뭔지. 생명 활동은 먹고 싸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소화하고 싸는 거. 되게 그 표현이 더 속하죠. 그렇죠? 자, 먹는다는 건 섭취. 그다음에 소화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소화. 그다음에 싸는 건 배설, 배출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명 활동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 꼬마애가 어른으로 커가는 거. 점점 성태가 되어가는 거 이런 과정을 성장이라고 하고 생식은 그야말로 종족 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족 번식.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이 제대로 굴러가야 생명체는 계속 그 대를 이어서 그 종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인간이 다 지금 여기 화면 보면 나처럼 생기면 정말 엄청 끔찍하겠지, 그치?
이렇게 생긴 인간도 있고 고구마처럼 생긴 사람, 오징어처럼 생긴 사람, 여러분들처럼 생긴 사람,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생긴 사람 다양한 종류의 다양성이 있고 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종류가 다양하죠. 똑같은 인간종이라 그래도 그 안에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현하기 위해서 생명활동이라는 것이 계속 여태까지 이어져 왔다는 걸 좀 설명하는 건데 이런 자세한 내용이 이 단원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용어 설명해 줄 때 말이 좀 빠르잖아요. 그러면 잠깐 정지시켜 놓고 지금 생장 뜻 몰랐으면 적어. 그 다음에 생식 이런 뜻 모르면 적어. 생명 활동이 먹고 싸고 먹고 소화시켜 싸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 기록해 두세요. 그게 필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메모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모든 생명체는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하는 공통 기능과 구조를 공유한다. 그리고 진화는 새로운 종의 형성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포유류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쵸? 태어났을 때 엄마의 젖을 먹고 태어나는. 근데 포유류는 원래 정의가 원래 사실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궁을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태어나서 기초 영양 공급을 엄마의 젖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젖을 통해서 얻어가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생명체를 포유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러한 포유류 종류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체 구조가 척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튼튼한 갈비뼈가 있어야 되며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갈비뼈가 꼭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뇌를 보호하는 두개골 그 다음에 시야를 볼 수 있는 눈이 달려있을 만한 부분만 구멍이 뚫려 있는 기본적인 그런 골격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포유류들의 공통적인 생물학적인 특징 장기나 기관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늑골 가지고 있고 자궁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눈알 뚫려 있고 두개골 있고 이러한 동물들의 조상은 공통조상이라고 보통 공통적인 조상으로부터 진화돼서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새하고 인간하고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할게요. 새하고 특히 닭하고 인간하고 공통조상일까? 아니죠. 맞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교수님 닭도 두개골 있고 눈알 뚫려 있는 구멍이 있고 갈비뼈 있고 그 속에 내장기관 보호받고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텐데 닭은 태어날 때 알로 태어나지 자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통조상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 없어. 하지만 저기 뭐지 원숭이 그쵸? 침팬지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지 멀리 가면 좀 더 멀리 가면 뭐 고래 같은 애들 고래는 새끼를 알로 낳는 게 아니라 자궁에서 어미 고래가 직접 낳잖아요. 그 다음에 새끼 고래가 젖을 빨면서 자라는 거고 근데 고래도 죽은 거 해부해 보면은 갈비뼈 두개골 팔다리 다 있어요. 뼈 그래서 공통조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공통조상으로부터 고래 종류가 되냐, 인간 종류가 되냐, 침팬지가 되냐 이런 것들은 진화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다라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과학은 통제된 실험과 신중한 면밀한 객관성에 의한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자세하게 따로 얘기할게요. 본문에서 안 그래도 내용 나오니까. 5번 물질은 원소라는 순수한 물질은 아니고 원자라고 하는 원소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자, 이거 화학에서 나오는 건데, 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고요. 근데 사람이나 이런 인체 조직은 다 물질이죠, 그렇죠? 물질로도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곧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이 원자 알갱이, 작은 알갱이들도 종류가 각기 다 달라요. 수소라고 불리우는 원자, 산소라고 불리우는 원자, 탄소라고 불리우는 원자, 원자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수소, 탄소, 산소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부를 때는 우리가 원소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소라고 불리우는 원자, 산소 원소라고 불리우는 원자, 탄소 원소라고 불리우는 원자 이런 식으로 종류를 구별해서 작은 입자를 얘기할 때는 원소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5번 문장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한글말로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한 말이다 보니까 말이 되게 어려워요. 말장난한 것 같아. 물질은 원소라고
원소라는 순수한 물질로 나뉘고 원자는 원소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원자나 원소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말이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의미로 교수가 설명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요. 6번 봅니다. 원자는 세 개의 주요 아원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핵을 형성하는 양전하의 양성자와 중성 전하를 띤 중성자 그리고 핵을 선회하는 핵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선회라는 말은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그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별표 아원자 입자는 게 뭐냐면요. 원자 핵, 양성자, 중성자.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아원자 입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자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가 첫 번째, 중성자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핵 주변을 두고 있는 전자. 이 세 종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화합물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원자들이 연결되었을 때 형성되는데 그 구성 원자와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뒤에 본문에서 설명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할게요. 8번. pH 척도는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가리키는 지시자이다. 수소이온 농도라고 하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H, 이게 수소라는 녀석의 원소 기호거든요. 예, 이 수소 원자가 이온으로 변신하면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됩니다. 요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성 물질이 되고 요거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양이라고 교수가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농도입니다. 농도.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산성 물질이고 이거의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다? 염기성인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우스로 글씨를 쓰니까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안 이쁘고 개판인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그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지금 강의할 때 마우스로 글씨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목이 지금 아파 죽겠어. 조만간에 터널 증후군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한번 내 손모가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니다.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분자는 외우셔야 되겠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교수님, 지방이 아니라 지질이라고 하네요. 네, 지방이라고 하는 용어나 지질이나 똑같은 말인데 지방이라고 하는 말은 식품에서 쓰는 말이고요.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지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지질은 대개 탄수화수소로 이루어진 불용해성 분자이다. 불용해성의 별표입니다. 불용해성, 녹지 않는 분자다. 녹을 수 없는 분자라는 뜻인데 어디에? 물에 녹을 수 없는 분자를 갖다가 불용해성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용해성의 반대말은 수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질이 기름이 물에 녹는 경우 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그쵸? 그거 봤다 그러면 외계인이야. 니네 별나라에서나 기름이 물에 녹아. 자, 그래서 지질은 대개 탄수와 수소로 이루어진 불용해성 분자이다. 이 유기화합물은 여기서 또 별표 유기화합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유기화합물의 반대말은 무기화합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저기 그 상대어죠. 상대어. 무기화합물. 반대되는 개념의 의미인데 유기와 무기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기자 한자어로 얘기하자. 있을 유자에 기자를 써서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기가 있는 화합물 이런 뜻이에요. 이 기는 바로 생명 기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화합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미안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물질이라서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바위, 철물점에 가서 있는 그 철못의 재질인 그 뭐지? 그 강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쇳덩어리 막 이런 거는 생명이 있는 존재, 뭐 동물이나 나무 몸속에서 발견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은 무기화합물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기화합물들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유기화합물들이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 저장 첫 번째 겁니다. 그때 두 번째 세포 내부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분리해 준다는 거예요. 자, 지질의 역할이 딱 두 가지예요. 에너지 저장 및 그다음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생명체의 몸체를 분리해 주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생체 분자의 가장 다양한 유형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로 만들어진 단백질이다. 자,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뭉치면 단백질이 되어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12번 효소는 특정 조건 하에서 특이적인 화학 반응을 촉매하고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단백질이다. 자, 먼저 효소는 단백질입니다. 정체가. 그런데 여기 중간에 중요한 말인데 화학 반응을 촉매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반응 속도,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촉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화학에서 또는 중고등학교 때 촉매를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촉매는 크게 정촉매와 부촉매로 나뉘게 됩니다. 메모하세요. 지금 받아 적으세요. 촉매는 보통 정촉매와 부촉매가 있는데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매를 이야기하는 거고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준 촉매를 이야기하는 건데 효소가 때에 따라서는 부촉매 역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 어떤 특정 반응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는 반응이 원래는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생명 활동을 하려면 이 반응은 일정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반응도 있어요. 그때 특정 효소가 그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해서 우리 몸에서만큼은 그 화학 반응이 순차적으로 천천히 일정 기간을 통해서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부촉매의 역할을 하는 효소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경 지식으로 알고 가야 이 1단원이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면서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입니다. 핵사는 세포를 구성하고 수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분자인 DNA 또는 RNA를 형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긴 중합체이다. 자, 이거 읽어보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핵사는 DNA고 RNA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냐 틀리냐 이거 되게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자,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RNA와 DNA를 형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들의 중합체이다라고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글자 자체로 외우는 사람이 많겠죠. 먼저 중합체라는 말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합체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뭐, 계속 연속적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물질을 갖다 중합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녀석이 있으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단위체 또는 단량체라고 하거든요. 단위체라고 교수는 쓸게요. 일단은 어떤 특정 단위가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 단위체가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연결, 연결, 연결 이런 식으로 해서 영원히 쭉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중합체라고 얘기해요. 단위체들이 무한대에 가깝도록 많이 연결돼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중합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폴리머라고 해요. 그래서 폴리머라고 하는 의미로 일단 설명을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바로 단위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 글씨 쓸 때 미치겠다. 마우스로. 야, 마우스로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잘 적으면 거의 명필 아니냐? 명필 한석봉 선생 아니냐? 자, 어쨌든 저기 IT계의 명필 한석봉 선생. 그렇지.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가 연속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중합체라는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는 DNA 속에도 들어가 있고 RNA 속에도 들어가 있는 단위체인데 얘네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폴리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한 핵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핵산의 저기는 DNA다 RNA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뉴클레오타이드들의 중합체를 핵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들 보이시죠? 그 그림들이 여태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그런대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 그림들이 뒤에 가면 다시 또 한번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떠는데 벌써 썰을 미친 듯이 풀었는데 벌써 28분 40초를 막 넘어가고 있어. 자, 앞으로 뭐 첫 번째 강의 동영상 1시간짜리 영상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봅시다. 4페이지 봅니다.
4페이지를 보면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특성이라고 파트 내용 나와 있죠. 자, 왼쪽 단에 두 번째 문단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을 정의하는 한 과학적 접근은 생명체를 생명의 특징을 나타내고 무생물 성분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작은 부분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자, 이제 과학적 접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생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무생물과 구별되는 생물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특징들을 구별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생물학에서 말하는 과학적 접근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물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통 밝혀내 왔었어요. 밝혀내 와서 오늘날 지식이 이렇게 쌓였다는 겁니다. 자, 맨 밑을 보면은 어떠한 것들을 이제 생명의 공통된 5가지 특징을 발견했냐면은 첫 번째, 생명이라고 하면 일단은 잘 속을 떠들러 보면 1번,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생명이고요. 2번,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대사가 바로 아까 저희 교수가 말한 먹고 싸는 걸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소화시키고 싸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잖아요. 먹으려면 에너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해서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2번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내부 항상성 유지. 이거 별표입니다. 내부 항상성. 여러분 항상성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항상 일정하게 무언가를 어떤 수준을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성질을 갖다가 바로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 못하겠어?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 뒤에 뒤에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미리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가면 빨리 이해가 되겠지. 여러분, 사람의 혈액이 pH가 산성도 pH. 자, pH 잠깐만. 이 칠판 하나만 만들자, 야. 요거 하나 만들자. 나와라. 왜 안 나오니? 왜 안 나오지? 나왔다, 나왔다. 자, 봅시다. 학교 시스템의 반응이 느려. 여러분, 이게 pH 값이 뭔지는 아시죠? 이게 산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근데 우리가 먹는 뭐 식초의 pH는 3.3 정도 돼요. 3.4 정도 되고, 4.3이구나. 4.3. 미안합니다. 4.3 정도 되고, 우리가 마시는 맥주, 술 종류도 pH가 한 4.78? 요즘 4.7에서 8 정도로 산성물질들입니다. 산성물질. pH가 7일 때 중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질문, 사람의 피는 pH가 몇일까? 라고 물으면 사람 피는 pH 7인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피는 정상적인 사람일 경우 갓 태어난 아기의 깨끗한 피를 딱 확인해 보면은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피를 확인해 보면 pH가 7.4입니다. 7을 넘기면은 염기성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피는 약한 염기성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pH 7.4를 유지 못하고 이 혈액이 pH 값이 막 바뀐다 그러면 굳이 칼에 찔리지 않아도 자동차에 치이지 않아도 굳이 뭐 총을 맞지 않아도 pH 값이 변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죽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사람의 혈액은 pH 7.4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체 활동, 생명 활동이 우리 몸에서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즉 이게 혈액을 가지고 대표적인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일정 수준의 어떤 안정한 수준을 꾸준히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의 체온을 항상 36.5도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 항상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마다 항상성의 그 기준, 그 형태는 각기 다 다른데 뭐 도마뱀의 체온 적정 체온이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뭐지? 그 침팬지의 적정 체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종류가 다르면 뭐 닭의 적정 체온, 강아지의 적정 체온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생물마다의 항상성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기준에 맞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생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생식, 그다음에 단열을 번식하고, 그 다음에 생장.
성장을 하고 등치가 커지고 네, 발생. 이 발생이라는 거는 조금 생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예시로 한번 얘기하면 음, 여러분 저기 태어날 때 어렸을 때 여러분 그거는 다 갖고 태어나죠. 어린이 이빨, 유치라는 건 다 갖고 태어나죠. 근데 그 유치가 다 빠져버리고 뭐가 자라? 그 어른의 성치, 성인의 이빨이 딱 자라나죠. 그쵸? 그러면은 원래는 갓 태어난 아기의 주둥이 엑스를 팍 찍어보면 유치가 이미 벌써 입에 그 어렸을 때 갓난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엑스레이를 주둥이를 탁 찍어보면은 그 살 속에 숨어 있는 유치가 어린이 이빨이 안에서부터 쭉 자라오는 게 보여. 그때는 성치가 안 보여. 성치는 존재가 안 보여. 절대 안 보이는데 유치가 바깥으로 딱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잇몸 속에서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성치 뿌리들이 그러니까 어른 이빨의 뿌리들이 서서히 자라나요. 그게 발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던 게 원래는 태어날 때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거. 대표적으로 발생 중에 또 하나는 그 인간의 경우에는 사춘기 때 거쳐서 나타나는 2차 성징 같은 것도 발생이라고 통상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보세요. development, 뭔가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발생은 좀 더 한 단계로 더 발전해 나가는 것 같다. 발생, develop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단어 development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발전, 개선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제 자극 감흥성, 적응, 자극에 대한 반응, 이런 말이 있는데, 감흥성이라는 건, 자극 감흥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극이 딱 발생했을 때 자극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적응이라는 건 뭐냐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5번 상황이 없는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는 거지. 자극을 못 느끼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 그러면은, 뭐, 생명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생물에 가까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지? 그, 바위 같은 거에다가 막 칼 같은, 바, 송곳 갖고 바위를 막 콕 찍으면은 바위가 아파. 그러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면 바위가 도망가나? 절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뭐 이런 거, 볼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얘들아! 뭐 이렇게 하면 너희들 어떻게 보는 순간, 일단은 벌써 시각적인 자극이 오지, 그치? 그래서 몸의 반응은 어때? 도망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아니,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맞서 싸우나? 어? 어디서 교수가 지금 앙탈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왜 볼펜 손꽃 들어서 막 이러면서 맞서 싸우나? 어쨌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까지 하는 게 바로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형태라는 것을 위에서 말하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제껏 밝혀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주절주절이 설명이 그 오른쪽 단 위에 첫 번째 문단에 그래도 짧게나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책에 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요 그림이요. 그림 1.1번을 보면서 4페이지의 오른쪽 단에 생명은 역동적인 구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 아랫부분과 연관지어서 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진한 글씨로 기관계, 조직, 세포 소기관, 개체군, 군집, 생태계, 생물권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일단 먼저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원자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원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원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중앙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공들이 막 뭉쳐있는 게 보일 거예요. 아마도 빨간색은 양성자, 검은색은 중성자인 것 같습니다. 통상 그렇게 그림에서 표현을 해요. 그 주변에 돌고 있는 파란색 이런 입자들은 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아원자 입자라고 아까 교수가 필기하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죠. 얘는 이거를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들이 뭉쳐서 뭐를 만들고 분자를 만듭니다. 분자를 만드는데 원자가 2개 이상 뭉치기만 하면 사실 분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능을 갖는 분자들이 생체 안에서는 만들어지게 돼요.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양체들이 여러 개가 막 뭉쳐서 핵산 덩어리가 DNA, RNA 이런 것들을 만드는
DNA 분자와 RNA 분자 같은 걸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덕분에 유전자를 갖고 있는 우리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아니면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엽록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엽록체 자체 DNA 따로 있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따로 있어요. DNA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그 누구의 자식인지 뭐 누구의 조상의 자식인지 이런 거 확인할 때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세포질로부터 계속 대대손손 어머니 계열로 모계로 계속 그 전달받는 세포 소기관이 뭐가 있냐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유전자 그 저기 여기 DNA 요 DNA 서열 그 미토콘드리아의 DNA 같은 서열이 또 따로 거기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도 보통 판단하는데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러한 분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담고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포 소기관.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세포의 그림이 여기 있는데 세포 속에는 핵막, 핵 또는 뭐 이렇게 엽록체 뭐 동물의 세포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리보솜, 리소솜 뭐 여러 가지의 세포 소기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내는 가장 작은 것부터 원자들이 모여서 기본 분자를 이루고 기본 분자들이 모여서 엽록체와 같은 세포 소기관. 본문에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또 빠져 있어요. 세포 소기관이 모여서 결국에는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를 하나를 만들어요. 세포라고 하는 거의 정의 뭐냐 그러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예요.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라고 하면은 원자가 되는 거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가 모여서 신체 조직을 만듭니다. 여러분 뭐 피부 조직 뭐 이런 거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혈관 조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육 조직 뭐 이런 거, 심지어 뭐 지방 조직, 연골 조직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게 모여서 조직이 또 모여서 되는 게 기관입니다. 기관은 뭐냐면 우리 소화기관 하면은 뭐가 있어요? 위 또는 뭐 대장, 뭐 소장, 뭐 이자, 뭐 이런 것도 있죠. 혓바닥, 혀 이것도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를 책임지는 소화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을 소화기관이라고 하는데 소화 조직들이 모여서 각각의 소화기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하고 기관계를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진짜 교수가 끌로 파서 설명해 주고 있죠. 세세하게. 여러분 소화기관과 소화기계라고 하는 말 소화기관계라고 하는 말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간단히 설명합니다. 위 따로 얘기할 때도 소화기관 소장도 소화기관 뭐 대장도 소화기관 따로따로 소화기관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네들이 한대 일렬로 쫙 이어져 갖고 음식물이 딱 우리 체내에 딱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배설될 때까지의 풀코스 기관들을 한 세트로 딱 묶어서 부르는 게 기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기관계라고 하면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갖다 소화기관계 연결되어 있는 모든 조직들을 소화기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여러분 심장은 무슨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순환기관이라고 얘기해요. 순환기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관이죠. 그래서 순환기관 줄여서 순환기계라고 하고 불리는 건 뭐냐면은 심장에서부터 빠져나오는 대동맥 혈관 있잖아요. 혈관부터 시작해서 각 조직을 퍼지는 미세혈관까지. 그리고 미세혈관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중간 사이즈의 혈관에서부터 대정맥까지 이어져서 어떻게 심장까지 돌아오는 이 풀코스, 이 순환하는 풀코스를 갖다가 순환기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중간에 순환기계에는 뭐도 들어가냐면은 콩팥, 신장도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피 속에 들어가 있는 나쁜 성분, 노폐물들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혈관들이 우리 몸에 있는 두 개의 콩팥을 다 통과하기 때문에 항상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심장과 신장은 순환기계로 분류를 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관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어떤 몸을 만들겠죠. 그래서 다 하나의
생물 한 마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다세포 생물이죠. 그렇죠? 단세포가 여기 앉아있진 않죠. 여러분들 수업 듣겠다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생물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 여러 개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 하나가 그룹을 이어서 몰려있다 그러면 개체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판에 꽃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물이 어떻게 화초라고 할게요. 화초라는 것들이 떼거지로 같이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걸 개체군이라고 그러고, 근데 군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개체군하고 군집의 차이점, 이거는 그냥 모여 있는 거죠. 서식. 밑에 보시죠. 서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종류끼리 똑같이 생긴 녀석들이 뭉쳐 있는 건데, 군집이라는 거는 시간과 장소, 시간의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되게 구별 못하는 사람 되게 많다. 개체구는, 자, 이게, 만약에 이 꽃의 이름을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라고 부르니? 사루비아라고 부르니? 잘 모르겠어. 이거 장미꽃이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미꽃이 딱 들판에 많이 피는 그러한 동네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는 장미꽃의 개체군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장미꽃 피는 지역이 뭐 남쪽, 부산 쪽이다 그러면은 날이 점점 따뜻해지다 보면은 어떻게 이 장미꽃이 피는 이 개체군들이 남쪽은 너무 지나치게 더워지면 장미꽃이 지고 좀 더 적당한 기온이 되는 충청도 지역으로 올라와서 그 꽃들이 자라고 장미꽃들이 피고 또 더 더워지면은 충청도 또 지고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이게 피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서식하는 게 바뀌는 이런 단체 덩어리를 군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집.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서울 지역까지가 바로 장미꽃들의 군집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 장미꽃들이 피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 현재 개체군이 어디냐 물어보면은 지금 현재는 뭐 충청도쯤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그렇죠? 예, 그래요. 한번 두고 보아요. 진짜 강의의 본질이 어떤 거냐 보여줄게. 자, 그 다음에 생태계라는 거 있잖아. 참, 혹시라도 여태까지 들었던 생물학은 가르쳐 주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강의평가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렇죠? 내가 보상해 줄게. 제대로 가르쳐 줄게, 한번.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군집들과 모든 생명체들이 다 모여서 한데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대신 분야는 구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토양 생태계, 해양 생태계, 그 다음에 대기 생태계, 뭐 이렇게 보통 분야별로 바다냐 땅이냐 공중이냐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생태계의 권역은 구별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태계라고 불리는 하나의 큰 집단으로, 큰 덩어리로 생명 활동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물권은 뭐냐면은 이러한 모든 생태계를 다 합쳐서 한꺼번에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물이 이 안에서는 살 수 있는데 이 바깥을 벗어나면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지구 안은 어때요?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니까 생물권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이 바깥에 우주 같은 데 나가면 어떻게? 숨도 못 쉬겠지? 생물 못 살죠. 그렇죠? 예,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공간이 비생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4페이지에 생명은 역동적인 구성을 나타낸다라는 그 글자 있는 아래 문단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교수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썰들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느냐? 6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6페이지 왼쪽 단의 아래까지 끝까지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6페이지에는 그래도 밑줄 쳐야 될 중요한 내용들, 뒷단원에 가게 되면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봐줘야 될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세세하게 밑줄 좀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왼쪽 단의 첫 번째 줄부터 세포는 분자들이 조직화된 집단이다. 아까 그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세포의 의미요. 여기 좀 지우고.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세포는 분자들이 조직화돼서 된 집단이다라고 별도로 새로운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내리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비록 생명체에 여기서부터 밑줄 칩니다. 비록 생명체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물은 무생물계에서도 널리 퍼져 있지만
세포 속에 유일하게 발견되는 생화학 물질이라고 부른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 H2O는 엄연히 말하면 무기화합물이에요.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이 아니라 무기화합물. 물은 지구 바깥, 저 우주에서도 발견되는 생물 몸체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고 비생물권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무기화합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물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생명 활동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보니까 물만큼은 별도로 새로운 명칭으로 불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명칭이 바로 생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생화학 물질이 유기화합물하고 똑같은 용어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구별이 돼서 불려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DNA에 대해서 더 이상 교수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핵심 용어만 표시해 줄까? 자, 그럼 밑에 또 보면 생명의 언어인 DNA는 거기 밑줄입니다. 생명의 언어인 DNA의 염기는 ATGC라고 하는 4개의 알파벳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전 정보가 바로 유전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개념을 잡고 이해도 주시고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많은 내용에서 필요한 중요한 내용 교수 밑줄 치고 넘어가지만 그 밑줄 치고 넘어가지만 밑줄 치고 난 다음에 교수가 막 썰을 푸는 내용은 밑줄 안 친 부분까지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복습 차원에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실력이 안 쌓여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단에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이용한다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진한 것이 대사라고 하는 내용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것이 대사 보이시죠? 대사, 영어로는 메타볼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 메타볼리즘은 대사는 생명을 유지하는 세포 내 화학 반응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2학년 때쯤 올라가게 되면 우리 생화공 친구들은 아마 유기화학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유기화학이 바로 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화학 반응이에요. 유기화합물 내에서 그러니까 유기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을 따로 골라서 공부하는 게 바로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더럽게 어려워요. 지금 생물학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에피타이저예요. 아주 더 개끔찍합니다. 아주 그냥 끔탈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과목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반응을 유기화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유기화학 반응의 결과가 바로 대사활동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동화 반응, 이화 반응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밑줄 치셔야 됩니다.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물질을 합성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물질을, 어떤 재료들을 이용해서 어떤 화합물을 만든다. 그러면 동화 반응. 하지만 어떤 쓸모없는 물질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분해시켜버린다. 이런 반응은 이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 반응과 이화 반응이 막 순차적으로 계속 막 무한대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바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화학 반응, 대사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필히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생산자는 또는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하는데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포착하는 식물이나 바위로부터 화학적 에너지를 얻는 세균처럼 무생물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자는 그야말로 먹이 피라미드에서 맨 밑바닥에 있는 얘들, 잡초, 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엽록소로 어떻게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는 그런 녀석들. 우리 이제 살아있는 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겠죠. 생태계 에너지원이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그 먹이사슬 피라미드에서 이제 윗부분에 있는 얘들이 바로 분해자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밑에 있는 녀석들을 잡아먹어서 어떻게 소화시켜가지고 몸에서 분해해서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해자는 죽은 생명체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소비자로서 버섯과 같은 곰팡이, 균류가 있다. 균류뿐이겠어요. 그 위에 있는 상위 포식자들도 다 여기 해당되는 거죠. 분해자는 솔직히 말해서 포식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버섯하고 곰팡이로만 한정지어서 이 책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1.3번을 봅니다. 그림 1.3번에 이런 그림이 있죠. 자, 이런 그림이 있죠. 생명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생산자를 통해서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다. 아까 전에 그 뭐지 동물 같은 거 위에 상위권 친구들은 소비자인데 어쨌든 위에 소비자 밑줄 치셔야죠. 대조적으로 소비자라고 불리는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다른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진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 분해자는 곰팡이 버섯으로 분류해 놓고 소비자는 그냥 그 잡아먹는 녀석들로 지금 현재 분류를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군요. 미안합니다. 교수가 그 정신없이 보다가 빼먹은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구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 개념 정리 여기는 아직 볼 때가 아니고 자 생명체는 내부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페이지 왼쪽 라인에 이 개념 정리 바로 위에 부분 이 개념 정리라고 하는 요 내용에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자,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줄, 거기서부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내 대사 활동을 원만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생명체는 적당한 온도, 적당한 물, 적당한 염, 적당한 무기염류 등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영어 단어도 같이 기억해 두십니다. 호모스테이시스라고 합니다. 호모라고 하면은 이제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호메오가 원래 호모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호모는 무슨 뜻이냐? 뭐 성적으로 무슨 그게 이상 그 다른 변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호모는 일관된 똑같은 same이란 뜻이에요. 호모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어원이 호모는 same이에요. 그래서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스테이시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state 상태라고 하는 뜻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개념 정리는 앞에 여태까지 떠들었던 내용들이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책을 잘 읽어보고 교수 설명을 읽어봤다면 지금 개념 정리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다 종합본이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생명의 연속성. 벌써부터 힘들어서 몸이 막 꼬이는 친구도 있는데 1시간 60분이 되려면 3분하고 45초 좀 못 남았습니다. 자, 마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 1.4번을 설명하면 딱 요번 영상 끝날 것 같은데. 자, 생식은 생명체의 특성 중 매우 독특한 형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번. 종족을 번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A번과 같이 대장균은 막 그냥 그 남성, 여성 구별 없이 무성생식으로 막 무작위로 막 퍼져나가는 그러한 균류의 번식 방법이 따로 있고, B번처럼 식물처럼 이렇게 씨로, 그 어떤 씨 같은 걸로 종자로 이렇게 뿌려서 이게 꽃 피고 난 다음에 가는 방식을 가는 식물의 생식 방법이 따로 있고, 근데 동물처럼 암컷과 수컷 간의 교배로 인해서 벌써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식을 번식하는 그러한 방식, 생식 방법 그게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하급 생물에서부터 고급 생물의 차이점이에요. 예, 고급 생명체. 하등 동물에서부터 고급 동물의 차이 또는 하급 생명체에서부터 고급 생명체까지의 그 차이에 의해서 아주 단순하게 번식하는 거는 A번과 같은 방식, 그러니까 하급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급 생명체, 고등 동물의 경우에는 C번과 같이 그렇게 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오른쪽 단을 보게 되면은 생명의 연속성이라 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생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 영상은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봅시다.